우리나라 부동산 실효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들과 비교하면 낮은 편이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세금을 계속 높여온 근거 주장인데요.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이를 정면으로 비판했죠. 부동산 관련 세금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는 겁니다. KDI 수석 이코노미스트와 통계청장을 지낸 경제 전문가로 정치에 입문한 서울 강남평의 유경준 의원 모시고 부동산 세금 부담 얼마나 높은지 짚어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얼마 전에 부동산 관련 세금을 국제적으로 비교한 자료를 내셨는데 굉장히 우리가 높은 걸로 나왔어요. 어떻게 높은 겁니까? 얼마나 높은 거예요? 예, 일단 이걸 하게 된 거는 예. 최근에 부동산 관련 세금이 급증하고 있는데 과연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경에 주요 예. 선진국과 비교해서 부동산 관련 세금이 이제 어느 정도 우리나라가 해당되느냐를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예. 그 결과 충격적이었던 게 1등으로 그렇게 기록됐습니다. OECD 회원국 중 예, 우리나라가 OECD 1등? 회원국 중에서 이게 이제 비교 기준을 보면은 예. 표에 있는 것처럼 국내 총생산 대비 자산세의 비중이라고 하는데 예. 지금 2020년경에 OECD 평균이 1.67% 정도인데 예. 한국은 저 3.976% 거의 4%가 돼서 한 두 배 반 정도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네. 이거 비교해 보면 그때 2020년에 한국과 프랑스가 공동 1등인 상태이고 예. 이 속에 포함된 거는 저희가 이 자산 거래세하고 예. 종부세하고 재산세를 포함하고 있고요. 상속 증여세를 포함한 수치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 봤더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오른 결과 2020년에 우리나라가 가장 부동산 세금을 가장 많이 부담하고 있다. 이런 충격적인 결과를 추구했습니다. 그래요. 예, 예. 그러면 말씀하신 이 세금 GDP 분의 자산세라고 예, 예. 하셨잖아요. 예, 예. 거기서 말할 때 자산 세금에 정확하게 어떤 세금들이 다 포함된 겁니까? 여기 GDP를 나눠준 거는 예. 경제 규모를 고려하기 위한 것이고요. 예. 재산세라고 하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예. 그 보유세라고 해가지고 재산세와 종부세를 포함하고요. 부동산 보유세, 예, 재산세, 그리고 종부세. 상속 증여세 포함하고 예. 그리고 거래세라고 해서 취등록세를 포함한 수치입니다. 네. 그리고 일부에서는 개인 양도소득세도 포함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뺀 상태에서도 1등을 했다는 겁니다. 네. 뭐 1등이 이런 건 세금 부담 OECD 회원국 1등은 좋은 1등은 아닌데 왜 이렇게 높아졌을까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뭡니까 이게? 일단 이거를 전 문재인 정부 이전 단계로 보면은 예. 이게 이 수치가 2017년경에는 한 8등 정도였습니다. 2017년에는 네. 8등 정도였고 2018년, 19년에 6등 정도를 하다가 네. 2020년에 1등을 하게 되었는데 네. 그 가장 큰 원인들은 아마 짐작하고 있는 것처럼 이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공급은 공급은 느리지 않고 세금을 통해 가지고 부동산을 잡겠다고 했는데 네. 이게 공급이 안 된 상태에서는 뭐 수요가 안 늘어나니까 이 부동산 값이 올라가고 네. 다시 세금이 올라가는 이런 악순환적인 구조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주로 이제 종부세 인상이 좀 영향이 굉장히 컸던 거죠 지금. 예, 종부세가 가장 크고 그리고 보유세가 이제 종부세 더하기 재산세인데 네. 이거를 일부만 봐도 한국의 GDP 대비 보유세라 그래가지고 예. 재산세와 종부세만 봐도 네. 그게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OECD에서 하위권이었습니다. 22 정도였는데 지금은 보유세 기준이네요. GDP 대비 보유세에서 보유세만 보유세만으로 보면 보유세만 보면은 0.78%. 보유세라 하면은 종부세와 재산세. 재산세만 합한 것인데요. 그게 문재인 정부가 시작하는 2017년경에는 약 0.8%로 0.78%. 중하위권이었습니다. 예. 22 정도였는데 그게 이제 급증해가지고 2020년 경에는 13위로 해서 네. 중간 이상으로 이미 네. OECD 평균 이상을 기록하게 되고 예. 작년 경우에도 굉장히 빠른 속도 올랐기 때문에 2021년에는 아마 10위권 이내로 진입할 것으로 이렇게 보유세만 추정되고 있습니다. 보면 예. 작년 추정은 한 1.20%까지 올랐을 것이다. 예, 그래서 보유세가 낮다는 것도 잘못된 인식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관련 세율을 올리면서 상대적으로 부담률이 낮은 편이다. 국제적으로 낮은 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발표를 했고 대통령도 회의석상에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이 지금 우리 유경준 의원께서 발표하신 자료와 어긋나는데 그건 뭐가 잘못됐을까요? 두 가지 측면에 잘못되는데 아까 보유세만 보아도 예. 이미 OECD 중간 이상으로 됐기 때문에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게 안 되니까 이제 좀 다른 개념을 들고 나왔습니다. 부동산 실효세율이라 그래가지고 부동산 실효세율. 예, 그래서 이게 아마 저희 국제적으로는 쓰지 않고 문재인 정부에서만 쓰는 그런 방식인데요. 좀 산식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산식 네 나오네요. 예, 네. 조금 전에 제가 말한 OECD 산식은 국내 총산상 대비 보유세율인데 네. 거기에다 중간에다 분자 분모에 부동산 자산 총액이라는 거를 곱해주었습니다. 네. 그래서 실효세율이라는 거는 저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부동산 자산 총액분의 보유세율이라고 이렇게 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은 가능한데 한국에 사용하는 국가가 없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저런 부동산 실효세율을 쓰는 나라가 없어요? 예, 한국 말고는 쓰지 않고 있는데 부동산 자산 총액이라는 거를 OECD 37개국 중에 한 15개국만 일단 부동산 자산 총액이라는 거를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 부동산 자산 총액에 포함되는 것들이 전부 다릅니다. 그리고 부동산 자산 총액을 평가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도 다 다르기 때문에 네. 국제 비교가 불가능한 수식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만 써서 이게 이제 한국은 부동산 자산 총액이 굉장히 큰 편이기 때문에 네. 그것에 비하면 보유세율이 작다고 사용하고 있지만은 국제적으로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네. 이거 좀 쓰기가 곤란한 개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OECD에서는 공식적으로 OECD 산식이라 그래가지고 경제 규모를 고려한 국내 총생산 대비 보유세액이라고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념을 써서 하는 게 바른 비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GDP 대비 보유세, 부동산 보유세로 국제 비교를 해야 되는데 부동산 실효세율이라는 개념은 다른 나라에서 쓰지 않는다. 그 기준으로 비교를 하니까 우리가 낮다는 주장이 조금 예. 잘못됐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리고 자, 이미 말한 네. 것처럼 보유세만 해도 문재인 정부 이전에는 OECD 중간보다 적은 편이었지만은 빠른 부동산 값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은 굉장히 빨리 증가해서 보유세만을 비교해도 지금 한국이 OECD보다는 상당히 많이 부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정부는 이제 부동산 그동안 보유세 그리고 양도세를 올려서 매물을 증가를 유도하고 그래서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이제 어떤 목적이었지 않습니까? 예. 요즘 부동산 시장 조금 안정되는 듯한데 그러면 효과가 좀 있었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 안정이 되는 게 아니고 지금은 관망세라고 보는 게 맞고요. 네. 매물 잠김 현상이라고도 표시합니다. 그래서 지금 평소에 보면 한 달에 부동산 거래량이 약 10,000건 정도였는데 예. 지금은 한 10분의 1 정도로 줄어서 1,000건 정도만 거래되고 있습니다. 3월 9일 날 선거가 있고 선거가 끝나면은 이제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바뀔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번 설날에 저희 구에 있는 네. 이 부동산 중개업소들을 많이 방문을 해봤는데요. 예. 거의 폐업 직전에 있다고 합니다. 거래 부동산 예, 한 달에 중개사들이. 한 건도 거래를 성사시키기가 힘들어가지고 이 준월세 내기도 힘들고 그래서 폐업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 참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네. 안정된 게 아니고 지금은 오히려 매물 잠김 현상이고 선거가 끝나면은 부동산 정책이 바뀔 거라고 기대하기 바뀔 때문에 거라는 것 때문에 누가 눈치를 해도요. 보고 있다. 거래를 안 한다. 그런 거군요. 누가 이겨도 바뀔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예. 그리고 부동산 정책 이렇게 안정시키는 거는 일단 공급을 하고 나서 세금을 올리고 그리고 팔기 위해서는 트롤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거래세, 취등록세는 하향을 시켜주고 양도소득세도 이렇게 하향을 시켜줬어야 했는데 거래세도 올리고 세도 올리고 하니까 팔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은 안정인 게 아니라 지금 아예 매물이 안 나오고 있고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잠겨 있는 그런 상태로 잠김 상태다. 예, 안정으로 그렇게 봐야 평가하기 됩니다. 어렵다. 예.
보유세를 올렸으면 거래세나 양도세를 낮춰줘야 하는데 낮추지 않아서 물량이 나오질 않았다. 그렇게 보시는 그렇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부동산 세금 관련 얘기는 잘 들었고요. 통계청장을 하셔서 통계 관련 얘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동안 일부 야당 의원, 아마 우리 의원도 그렇게 주장을 하셨을 것 같고요. 일부 학계에서 문재인 정부가 경제 통계를 좀 왜곡하거나 잘못 분석하는 일도 있었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의원님도 혹시 그런 잘못된 사례 같은 걸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제일 많이 지적한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보유 세율이라 실효 세율이라 하는 것도 저희 한국만 사용하고 국제적으로는 사용하지 않는 걸 사용해서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정부 초에 저 소득주 성장이라는 걸 해서 분배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2018년부터 분배가 악화되기 시작하자 가계동량이란 통계청 통계를 두 차례 걸쳐서 개편을 했습니다. 가계 동향이란 소득 통계를 개편했다. 개편해서 1차 개편을 35억 주고 2017년에 하고 2차를 2019년에 2차 개편을 139억 주고 했는데 그래서 이거를 과거 수치와 비교할 수 없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의 소득 분배가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2019년에 저 비정규직이 87만 명 증가하자 이거는 설문 하나가 뭐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과거 수치와 비교할 수 없다고 이렇게 왜곡을 해버렸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일자리가 줄고 하자 노인 재정 일자리를 투입해가지고 1년에 한 100만 개씩 그 단기 알바 일자리죠. 그런 식으로 해서 숫자만 늘리고 하니까 이게 이제 근로시간까지 감안한 전일제 환산으로 하면은 굉장히 오히려 일자리 숫자가 2017년에 비해서는 굉장히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통계를 잘못 사용하거나 좀 엉터리로 많이 사용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부 재정에한 단기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을 좋은 일자리라고 볼 수는 없는데 복지 차원에서 조금 봐야 된다. 그런 것도 안 했더라면 노인들에게 소득 보조가 되겠느냐. 이렇게 또 반론을 펴시는 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럼 위기 상황에서 일시적으로는 할 수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하고 난 뒤에는 제대로 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야당 의원 중에서 손꼽히는 경제 전문가신데 정치 초년생으로서 혹시 꼭 해보고 싶은 거, 이루고 싶은 게 있다면 뭘 들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힘든 시기여가지고 대한민국이 현재 집착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되면은 한국의 미래와 경제, 청년의 그런 쪽으로 좀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은 이 잠재 성장률이 지금 굉장히 하락된 상황인데 잠재 성장률 향상을 위해서 좀 기여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 지속 가능한 그 사회 안전망을 위해서는 연금 개혁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청년들한테 일자리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임금 체계 개선과 같은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당에 좀 기여하고 수 있으면은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금 개혁과 노동 개혁, 네, 아주 중요한 개혁인데 지금 대선에 나온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모두 연금 개혁, 노동 개혁 이렇게 중요한 과제를 별로 내세우질 않는 것 같아요. 청년표 달라고 하면서 조금 좀 너무 이율배반적인 거 아닙니까, 그분들? 하긴 하겠다 그러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국민이 원하면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지만은 지금 아직까지 대선이 2주가 남았기 때문에 특히 우리 당에서는 아마 구체적인 공약이나 그런 것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세금 결코 우리가 낮지 않다, 오히려 OECD 중에서 제일 높다 이런 자료를 낸 유경준 서울 강남병 국민의힘 의원과 같이 했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